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당 후보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낙동강 벨트 판세에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은 낙동강 벨트의 대표적인 지역구죠. 김해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모시고 제22대 총선에 앞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김해시갑 선거구 첫 순서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민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양한 민심 듣고 계실 텐데 네. 자, 요즘 어떤 활동 이어가고 있으십니까? 예, 사실 뭐 새벽부터 아침 출근 인사라고요. 이제 큰 길목에서 출근하시는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낮에는 또 뭐 사람 계신도 이제 그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간담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로부터 정책적인 간담회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주로 각종 행사가 또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행사에 가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솔직히 명함도 또 돌리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유권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후보께서는 이번이 4선 도전이십니다. 22대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예, 사실 제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보면은 경제는 폭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중용함으로써 검사 독재라고 부르는 민주주의 후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정치가 실종돼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 정치를 바로잡겠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김해가 동남권의 미래 경제 중심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역동적인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지만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경륜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미래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시민들께 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여야 모두 각종 벨트 대결에 정말 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사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뭐 여론조사 이야기는 좀 배제를 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김해시 갑 민주당이 사수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민심은 변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각 당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께서 선택을 하시려 보고 그리고 저희들은 밑바닥 그 민심은 윤석열 2년,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이거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민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서 오셔가지고 반드시 당선되라 이런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그런 어떤 민심을 잘 반영을 하면 충분히 사수할 수 있다. 그리고 민심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이 낙동강 벨트 사수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찌 보면은 정치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 같은 색깔로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은 발전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 경쟁 과정에서도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낙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그나마 그래도 일당 독주를 방지해주는 선택을 해주심으로써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곳이 어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또 활동부대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배출한 이 지역이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수를 해야 되는 또 그렇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대결에서 어떤 강점으로 상대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또 그 지역을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정 활동 경험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월등하다. 그리고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김해 지역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하는 희망사항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어떤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해내고 엮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공통 질문인데요. 김해시뿐 아니라 이번 김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 모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입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께서 22대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사실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2019년도 그 문재인 정부 때 입안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동남권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의 밑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해가 앞으로 향후 100만 도시로 또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을 모아내는 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 개념 속에서도 이게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은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어떻게 조화롭게 입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제1호 공약으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그 법안을 만들려면 부산 경남에 있는 여야 의원님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있는 그런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1호 법안으로 동북아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22대 국회에서도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윤곽은 언제쯤이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은 이제 주도하는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저는 만약에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이 1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부울경의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서 동북아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포럼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포럼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또 어떤 절차에 거쳐서 이것을 만들어 갈 거냐. 왜냐하면 부산과 경남에 걸쳐 있고 그 면적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물류기지라든지 또 컨벤션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 특히 부산 경남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에 있는 여야 의원님들이 의견이 일치돼야 되고 그래서 완벽하게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1호 법안을 들어보니까 다른 고민 중이신 법안이나 공약도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그 외에 김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미래 경제 중심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통망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현재도 그동안 의정 활동 결과 여러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고속도로와 국도와 철도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20대 공약으로 제시했던 동남권 내륙 순환 광역철도
사실 진영에서 울산으로 가는 그 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는 조기에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동남권 내륙 순환 광역 순환철도가 완공이 되면은 창원과 김해와 양산, 울산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특히 전철을 투입하게 되면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김해가 대중교통망의 중심지가 되고 그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나 경제 미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통망 확충에도 저도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김해 지역은 경남에서 그나마 좀 젊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청년에 관련한 어떤 공약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청년에 관련해서 어떤 공약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예, 그 청년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당연히 이제 청년 일자리를 내용을 특별법 넣어야 되고요. 그 외에 저희 지역은 대학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과 관련된 특히 이제 인제대학교와 김해대학교와 가야대학교가 있는데요. 글로컬 대학 이것을 유치를 해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약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청년들이 이제 그 e스포츠, 특히 게임 관련된 이런 부분을 우리 김해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인제대학교에 이 게임 스포츠 체육관을 유치를 해서 그 체육관이 우리 김해 지역의 청년들의 하나의 AI라든지 게임에 관련된 산업의 하나의 그 요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공약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김해시 갑의 경우에는 역사와 문화가 잘 살아있는 원도심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점도 많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현안으로는 또 어떤 걸 꼽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김해시 중에서 이제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원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이걸 어떻게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거냐. 그 문제가 지금 현안이고요.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도시 재개발의 문제가 상당히 현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원도심을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제 북부동 지역이 굉장히 큽니다. 인구가 한 8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부산 김해 경전철이 이제 북부동까지 종점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3개 역사 문제가 현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추진을 해 왔고 또 용역까지 다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이제 차량 기지창에다 간이 정거장을 만드는 아니었는데 그 부분은 전문 용역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성이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시격의 문제라든지 해서 설치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안으로 이제 현재 그 3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 북쪽에 서로 스위치 지역이 있는데 차량이 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그 지역에 정규 역사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경제성 조사를 하고 정부에다 승인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다만 이제 추가 소요가 부족해서 이제 추가 소요를 반영하고 그러면은 당장이라도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부동 지역의 교통망 그 지역의 현안은 이제 경전철 신설 역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선거운동의 한창인데 4선 도전 후보로서 혁신과 또 발전을 바라는 유권자들께 어떤 전략으로 표심을 호소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뭐 그렇게 도전하더라도 항상
그 민심의 바다 속에서는 시민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이라고 생각하고 초선에 도전한다는 초심을 갖고 겸손하게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김해 시민들께서 원하는 한 가지 다 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각오를 갖고 정말 열심히 김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로지 뛸 수 있도록 그렇게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어떤 부분 좀 강조를 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2년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가 거의 폭망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야당이 한 석이라도 더 얻으면 그나마 나머지 3년이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 수정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비록 야당이 밉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에 만약 입성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활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선 의원의 반열에 들기 때문에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받고 지역 활동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국비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라든지 지역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힘있게 처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정치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중진의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야를 아우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번 개혁하는 데 앞장서 볼까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각오 충분히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세 번의 선택을 받으면서 시민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역을 오가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현안 하나하나를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현하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6년도에 출마하면서 김해시가 50만 이상 도시인데 전국체전을 아직 치르지 못했습니다. 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도록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전국체전이 유치가 됐고 주 개최 도시로서 올해 10월 달에 105회 전국체전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부동 지역에 올라가는 그 김해 운동장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래도 저 민홍철이가 우리 김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초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약속드린 김해를 더 크게 경제 중심 도시로서 만들 수 있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가야 역사 문화 특별법도 제가 대표 발의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우리 가야 역사를 더욱더 복원시키고 그 자산을 우리 김해의 경제 활성화나 관광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저 민홍철 초심을 갖고 우리 김해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저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바와 같이 한결같은 민홍철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김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김해의 네. 큰 인물로 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김해시가 민홍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